자, 요즘 찍어내는 아파트들 부실시공 무서워서 입주할 생각이 날까요? 지금 분양시장을 보면요, 이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완판이 난다. 그러면 완판 났는데 지금 부실시공 이야기 나와서 죽겠는데 어떻게 완판이 나고 어떻게 청약 경쟁률이 저렇게 높게 나오느냐? 이거 전매 제한 해지 때문이죠. 전매 제한 해지하면서 누가 살 수 있어요? 갭투기꾼들. 그러니까 이 갭투기꾼들이 전매 제한해가지고 처음에 분양권 투기로 들어갔다가 분양권 투기 실패하면은 갭투기로 가지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갭투기꾼들이란 즉 뭐예요? 나는 안 살고 세입자 전세금 받을 거다. 근데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요 가격이 10억까지 올라서 전세를 7억을 주면은 나는 아파트는 내 소유인데 오히려 2억의 여유 자금이 생겼다. 그러니까 부실해가지고 거기서 죽든 말든 알 바 아니다. 너네가 죽든 말든. 그래서 요즘에 이 별명이 있죠? 이 별명이 있는데 이게 그 순살치킨의 순살이 아니라 순식간에 죽인다. 순살됐다. 그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고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거기에 무너졌을 때 다행히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었고 근데 여기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거죠.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으면 아파트가 무너진 거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요 위에 들어올 게 뭐였어요? 어린이 놀이터. 요거 무너졌으면 누가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가 죽을 뻔했어요. 나는 물론 결혼도 안 해서 내 새끼가 없지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단지 그 건설사에서만 있을 일이냐?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터져 나올 일이에요. 그 순살 말고 껍질이란 별명도 붙었죠. 왜? 시멘트까지 부실했다고 해서 살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살도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시멘트 부실이 한두 군데 있던 상황이에요? 아니요. 계속 나오던 이야기예요. 지금 건설 쪽은요, 저희가 자꾸 원가 까라 하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부패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입찰부터 부패죠. 입찰부터 유령회사 만들어서 벌떼 입찰하죠. 그러니까 굳이 입찰부터 부패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되면은 무슨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하청 주죠, 하청. 그러면 하청 한 번까진 가능해요? 근데 하청의 재하청, 청청청.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 상황에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지금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면 원가는 그만큼 택도 없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2011년, 2012년, 2013년 이때 건설되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은 그들은 진짜 건설사들이 되게 성인들이에요. 만약에 원자재 가격 올라간 만큼 분양가가 올라갔다고 치면요. 그때 가격이면은 지금 따지면 내가 10억 투자해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로 팔고 있는 그 수준이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도 돈을 벌었죠. 완판 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한 만큼 팔리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는 건데 그때도 돈을 벌었죠. 근데 지금 분양가 얼마나 올랐어요? 헬리오시티 분양가 7억이라면 믿어져요? 근데 둔촌주공이 분양가가 벌써 2배 가까운 13억이죠. 그렇게 2배, 철근값이 2배가 올랐고 인건비가 2배로 올랐고 최저임금이 2배로 올랐고 또 저기 뭐 시멘트 값이 2배로 올랐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뭐 하나씩 빼먹는 거 하나 빼먹어도 괜찮으니까 2개 빼먹고 3개 빼먹고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빼먹은 것 뿐만이 아니라 결석을 똑바로 한 걸 감리가 확인하고 덮어야 되는데 감리도 개판으로 하니까 결석하고 그 다음에 감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덮어야 되는데 결석도 똑바로 안 했고 철근공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결석이 똑바로 안 돼가지고 그 정도 빠져도 버티려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는 없다. 버틸 수 있다는 소리다. 근데 결석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너진 거다. 얄치게 공사를 해서 그렇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요? 이제 하청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진짜 빡빡하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빡빡하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나 뭐 철근 업계나 이런 데서 어쨌든 여기 공사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남기 때문에 파는 거죠. 그럼 팔면서 또 문제가 생기죠. 막 뒷돈 챙겨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도 큰 이익 안 나오고 그러니까 부실 시멘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철근 했는데 철근 이거 다 넣으면은 남는 거 적고 지는 거 우리가 다 지었는데 얘네가 다 먹어. 입찰 같은 데가. 그러니까 철근도 몇 개 빼먹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건설로죠. 여기서도
엄청나게 헤쳐먹죠.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 막 명단에 집어넣어가지고 돈 받아먹고, 그 다음에 또 대체가 안 되는 기술, 뭐 크레이 쪽 기술에는 막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막 돈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해먹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개고생이니까 또 요런 것도 이런 쪽에서 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왜 저런 것들이 계속 나오느냐? 저래도 되니까. 저래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법을 강화를 해야 돼요. 뭐 공급 부족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매물 늘어나고 있고 공급 과잉이죠. 그러면은 이럴 때 아파트 막 2년 3년 만에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안전하게. 그러면 뭐 돈 많이 든다고 난리치겠죠. 그래서 분양가 더 올라간다고 난리치겠죠. 그러니까 원가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반론을 내는 게 뭐 건설사라고 뭐 특별히 더 원가 공개하고 그런 걸 왜 까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중대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반대했고 뭐 난리쳤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착하게 장사를 했어요. 진짜 착하게 장사를 해가지고 라이트하우스 제육덮밥 이야기 맨날 하니까, 라이트하우스 제육덮밥집은 진짜 착하게 장사를 하고 진짜 안전하게 장사를 하고 당일 재료 당일 소진하고 반찬 재활용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착하게 장사를 했어요. 여기서 너네 거 다 까라, 돼지고기 어디서 사고 막 이런 거 영업비밀 다 까라, 요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레프트하우스 제육덮밥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레프트하우스라고 부르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돼지고기도 막 남겼던 거 쓰고 반찬 재활용하고 그래가지고 식중독이 터졌어요. 식중독이 터졌고, 그런데 가격도 더 비싸게 받아. 그러면서 공개도 안 하고 더 올려야 된다고 계속 징징대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가를 까라 그런 거예요. 건설사가 지금 막 사고 안 터지고, 사고 부실 시공이요 지금만 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22년부터 23년까지 막 그 광주에서 외벽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금 검단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지고 이러니까 막 이슈화를 했는데, 저희 예전에 쓰레기만도 못한 신축 아파트 영상 올린 거 보세요. 그거 언제 올렸냐. 이 사건들 다 터지기 전에 올렸어요. 늘상 있던 일이었다. 곰팡이 쓰는 거, 타일 떨어지는 거 이런 건 기본이고, 뭐 해주겠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도 기본이고, 개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터진다 안 터진다? 계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감리가 똑바로 안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감리는 똑바로 해야 된다. 근데 감리하는 사람들도 요거 받고서 넘어가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꼼꼼하게 감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터질 거야. 그런데 유독 20년, 21년 아파트에서 많이 터지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지만 더 개판으로 지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레프트하우스 제육덮밥집이 있어요. 원래는 거기 가서 안 사먹죠. 고기에서 누린내 나고 신내 나고 반찬 재활용하는 거 다 보이고. 그런데 반경 3km 내에 밥 먹을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그 15분이야. 근데 그때는 차도 안 다녀요. 그래서 억지로 먹어야 돼요. 그런 거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공개가 대놓고 까긴 좀 그러네. 예비군 훈련장 중에서 양천 강서구 쪽에 과땡 훈련장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가는, 개판으로 나옵니다. 점심 식사가요. 돈을 받는데 개판으로 나와요. 진짜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군대 짬밥보다 훨씬 더 후지게 나온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거기 점심시간 때 PX만 이용을 하긴 했는데, 예비군 가가지고. 근데 PX도 없고 사 먹을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윤을 남기고 개판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수요자들이 사주지 말아야 되는데 수요자들이 사주고 있어요. 누가? 영끌족들이, 영끌 갭투기꾼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먹었던 탈이 먹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막 저기 식중독 균이 있네? 1초 만에 아파. 한 입 뜨자마자 아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그날 예비군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막 장이 꼬이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응급실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상황이 20년, 21년에 영끌했다가 지금 터지는 거예요. 22년에 터졌고, 그래서 진통제 먹고 잠깐 누워 있고 링거 한 방 맞고 진통제 먹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무슨 경고를 하느냐? 한국은행이라는 의사가 무슨 경고를 하느냐? 이거 지금 당분간 죽 드셔야 돼요. 가계부채가 한 80% 될 때까지는 죽 드셔야 돼요. 자극적인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진통제 먹어가지고, 그때보다 좀 아픈 게 덜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마라탕을 먹겠다. 내가 식중독 걸려가지고, 위 세척을 했지만, 나는 진통제를 맞아서 지금 당장 안 아프니까 마라탕을 먹겠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마라탕 신난다, 마라탕, 마라탕 드세요 라고 언론이 계속 때려주고 있는 거고, 마라탕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극적인 음식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위세척해가지고 진통제 맞고 겨우 그냥 그런 사람들은 마라탕은 먹지 마라탕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드립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때 마라탕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실려가는 거예요. 또 실려가는 거. 의사의 처방을 들어야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의사의 처방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한 의사는 예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자기 와이프를 가지고 소문을 냈대요. 예를 들어서 위가 아플 때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안정이 되는데 나중에 그게 더 많은 위산을 분배해가지고 위가 더 안 좋다. 근데 막 소문이 도는 거야. 위가 안 좋으면은 우유를 먹어. 그러니까 부인 시켜가지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이런 소문이 있대. 위 안 좋을 때 우유 먹으면 나중에 더 아프대. 이런 식으로 막 퍼뜨려가지고 나는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몰래 퍼뜨려야 돼.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 의사 말을 들을 게 안 되는 거예요. 한은에서 지금 계속 가계부채 경고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가계부채 늘어나서 위험하다가 아니라 100% 넘어갔으니까 위험하다. 지금 80%대까지 낮춰야 된다. 지금 어디까지 딱 그 수준까지 이야기해주면서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저렇게 저따위로 짓는 거지. 건설사들이 저렇게 지을 수 있는 건요. 물론 건설사들이 나쁜 놈인 게 1차적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사주니까 저게 가능했던 거예요. 옆에 레프트하우스 제육덮밥집 옆에 라이트하우스 제육덮밥집만 있었어도 거기는 그런 식으로 안 만들었겠죠. 손님 다 떨어지니까. 근데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사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터지고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서울 집값 바닥 찍었다. 영등포 어디 분양.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또 다른 감리가 돼야 되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죠. 저런 제목. 특별히 저런 제목들 올리는 곳들이 경제지들이죠. 한땡경제, 매땡경제, 해땡드 경제, 아땡아 경제 등등. 그 다음에 또 경제는 안 붙었지만 파이땡셜 뉴스 뭐 이런데.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위험하다. 시중 아파트 쓰레기 같은 거 너무 많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심하셔라. 옛날보다 더 개판으로 짓는데 옛날보다 더 많은 마진을 남기는 것을 내가 옛날보다 더 건축비에 비해서 덜 오른 소득으로 엄청나게 빚을 내서 사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